당신의 내일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 한 표 그려낸 미래. 자, 6.3 지방선거 여론조사 연구소 지금부터는 김성환 시사평론가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자, 김경수, 박완수, 전희영 후보, 경남도지사 세 후보 모두 후보 등록을 오늘 마쳤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된 만큼 분석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 기자, 네. 경남도지사 후보 여론조사 2차 결과 좀 빨리 공개해 주시죠. 네, 2차 결과입니다. 자, 먼저 경남도지사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경남도민에게 물었습니다. 자, 김경수 44.3, 박완수 43.5, 전희영 3.0%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엔 당선 가능성 물어봤는데요. 민주당의 김경수 45.2, 국민의힘 박완수 45.2%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 투표의 성격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가 48.7%,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가 41.8%고 마창진 재분리에 대한 도민들 의견도 물어봤는데 시민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니까 반대한다 47.4%, 마창진 고유 권한 확보를 위해서 찬성한다가 26.5%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도 물었는데요. 긍정 57.1, 부정 34.9% 나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 경남이 여론조사 기관이죠.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경남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5월 11일 그리고 12일 이틀 동안 무선 ARS 자동 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3주 전 여론조사 결과하고 정말 확연히 다릅니다. 네,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보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숫자만 보고는 여기가 대구인가? 좀 약간 착각을 할 네. 정도였어요. 아,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두 후보 간에 숫자 물론 오차 범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더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예. 그러니까 일단 숫자로만 보면은 거의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그냥 다투고 있는 정도 수준이잖아요. 예. 이번에 제가 또 일부러 요청을 드려서 당선 가능성을 조사해 주십시오라고 예. 했거든요. 똑같이 나왔습니다. 당선 가능성 이거 조사 결과 보고 알고 미리 주문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희 결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저도 놀랐습니다. 예, 예. 예, 보통 왜 제가 당선 가능성을 조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드렸냐면요. 이렇게 표심을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마음을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때도 당선 가능성 조사가 훨씬 더 잘 맞췄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을 숨긴 상태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나의 얘기인 것처럼 얘기하기가 굉장히 쉬운 질의응답 그러니까 조사 문항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전 격차가 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좀 이따 김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김해는 격차가 나왔어요. 네, 네. 그런데 경남 도지사 선거에서는 격차가 안 나고 거기 그렇죠. 그런 데다가 숫자가 똑같이 나온 걸 보고 예. 안 놀랄 수가 없는 거죠. 예. 너무 그 얘기는 놀랐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네. 한번 좀 깊이 여쭤보겠고요. 일단 보수 결집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일단 그렇게 총평을 좀 해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2차이기 때문에 1차와 좀 비교를 해봐야겠죠. 일단 이번 조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실시한 2차 같은 경우에 김경수 후보가 44.3, 박완수 43.5, 그러니까 0.8%포인트 차로 초박빙입니다. 김경수 후보가 앞선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러니까 초박빙 상태고요. 전희영 후보가 3.0% 나타났고 3주 전에 1차 조사를 보겠습니다. 그때는 김경수 46.9%, 박완수가 35.7%, 11.2%포인트 차였거든요. 전희영 후보는 3.3%였고요. 자, 격차가 정말 많이 좁혀졌고요. 보면 이게 어떻게 전국적인 상황이라는 부분과 좀 맥을 같이 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예. 진보 보수 양쪽으로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 벌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게 조금씩 이렇게 붙는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경남지사 그 선거 조사한 걸 보면서 예. 그거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뭔가가 있다. 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게 공소취소 특검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는 뭐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요. 네. 왜냐면 왜 결집했는지 물어보지는 않았으니까 저희가. 근데 전국 흘러가는 걸로 볼 때는 보수층 내부에서 그동안에 마음을 숨기고 있던 분들이 이제 표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나 분석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수 스스로가 국민의힘이 싫어서 떠난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왜 민주당을 찍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명분을 민주당 스스로 제공해 준 측면이 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보수 결집을 좀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이렇게 붙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속상하다고 싶습니다. 얘기하시는 분들 진짜 많았거든요. 네. 보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요즘 뭐 국민의 상황도 별로 좋지가 않고 지도부였던 그런 모습에서 좀 실망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네네. 좀 그런 경우가 있다가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요소들이 생기면서 잘 갈피를 못 잡던 그런 상황에 이제 선거일은 다가오고 있고 네. 예 그러다 보니 조금씩 이제 정리가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거기서 보수 결집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일종의 아까- 견제 심리를 자극한 측면이 예, 있는 거죠. 견제 심리가. 예, 그러니까 아.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좀 우리가 견제해줄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뭐 발동하게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거고요. 예. 제가 오차 범위 안에서 숫자가 바뀌었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릴 텐데 아까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지지율이 1차 조사 때 35.7이었는데 이번 2차 조사에 네. 그러니까 4주 정도 기간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 기간에 43.5까지 지금 올라가는데요. 이게 7.8% 포인트가 상승한 거예요. 네. 자, 아까 오차 범위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라고 3.2. 예. 말씀드렸잖아요. 벗어나는 예, 상승입니다.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네. 그럼 분명히 유의미한 상승이라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저는 현장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더 일찍부터 이 지방시대위원장을 내려놓고 경남에 와서 이 선거운동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저희가 3주 전 여론조사는 이미 그 당시였었고 그 당시 이제 박완수 후보 같은 경우는 도지사직을 유지한 상태였고 네.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선거운동까지는 아니었었거든요. 아. 예. 이제 선거운동 분위기가 이제 네. 잡히면서 네네네. 같이 상승 효과가 있었다. 네, 캠프도 아. 꾸리고 뭐 수많은 이제 조직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별로 움직이면서 예. 이제 그 응집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당선 가능성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 똑같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 솔직히 저도 좀 고민이 많았는데 이게 지지 후보와 당선 가능성이란 부분이 거의 일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충성도가 일치한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지금 이제 당선 가능성을 물으니까 숫자는 좀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네, 후보 지지율로만 보면 42%대에 있는 거잖아요. 네. 44%, 43%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당선 가능성은 45% 초반 나왔으니까요. 조금 올라갔죠. 조금 올라왔는데 이건 거의 표심을 숨길 필요가 없을 정도까지 왔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또 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숫자가 똑같다는 얘기는 주변에서 얘기가 분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뭐 예를 들면 나는 누구 후보를 지지하는데 네네. 내 주변 사람들은 정반대로 얘기했다거나 그러네요. 어느 한 방향으로 내 얘기에 다 동의를 해줬다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보통 주위 얘기를 많이 듣고 이번엔 누가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으데 그렇죠. 어딜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비등비등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지 후보를 그러니까 표출하는 예. 그게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지율이 비슷한 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지역 내 여론이 지금 되게 분분하게 설왕설래하고 있는 중이다. 정돈이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또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그게 또 이해가 좀 되네요. 그렇게 네.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눈에 띕니다. 뭐냐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거든요. 이게 1차 때 저희가 공개했을 때 4월 23일 공개했습니다. 1차의 긍정평가가 60.9%였고 부정평가가 30.2%였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번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57.1%, 부정평가가 34.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이 3.8% 하락했고 부정이 4.7%포인트 정도 상승한 거거든요. 네네. 예. 자, 이게 상관관계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어쨌든 이전보다는 조금 못하게 됐어요. 1차 조사 때보다. 영향을 준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이제 지지율을 하면 되는 것이지
지지율이 몇 %가 움직였다는 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건데요. 네. 왜냐하면 아마 다음 주에 조사하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또 숫자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 솔직히 저희가- 미비하긴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시점을 선택했을 때 특정이 왜 이 시점이냐라는 것을 저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대통령 지지율을 움직이는 것을 저희가 유의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 시기를 선택한 것이. 그래서 저희가 2번 조사를 했으니까 선거 직전에 만약에 한 번 더 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 세 개의 점들을 연결해 보면 대충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네. 결국 여론조사는 특히 ARS 조사의 경우에는 그 추세가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조사했을 때 그걸 확인할 수 있겠다 싶고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 중에 하나는 정당 지지율에서 큰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이게 같이 연동이 됐다고 저희가 설명할 수 있을 텐데 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은 거의 비슷했어요. 네. 지난번 조사에서 41.9였는데 이번에 42.4거든요. 네.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국민의힘이 37.3에서 42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차범위 안에서 움직였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조금 의미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박한수 후보 지지율이 뛰는 거하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하고 방향성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박한수 후보 지지하는 층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대답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으니까 관련은 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이번 선거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게 직접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연관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어쨌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소 좀 떨어진 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라든가 뭐 공소 취소라든가 그 부분이 좀 작용을 한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뭐 이거 그냥 약간의 어떤 움직임이지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는 그래서 거예요? 제가 다음번 한 번 더 조사해 보면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특별한 변수가 없는데 만약에 다음 조사했을 때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더 늘어났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나름 의미가 있는 조사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요인 플러스에서 최근에 이제 뭐 주가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대이란과의 문제에서 우리 민간 그 선박이 공격을 당하는 일이라든가 예. 이런 보수층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그리고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네거티브나 또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좀 더 강화한다거나 이런 것들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어느 하나만 딱 잘라서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그러기는 겁니다. 어렵다. 지금 네. 상황에선.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우리 권역별로 봐야 돼요, 이거. 네. 예, 권역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권역이 네 권역으로 나눠서 일단 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예. 이번 조사를 보면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는 김해 양산이죠. 이 권역에서 많이 우세합니다. 네. 박완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 권역 말고 저 1권역, 3권역, 4권역, 창원 쪽 그리고 서부 내륙 그리고 남해안권 이쪽에서 조금 우세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1, 2차 권역을 좀 비교해서 보면요.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는 2권역 그리고 3권역이 1차보다는 좀 올랐고요. 네. 1권역하고 4권역 그러니까 창원 쪽하고 남해안권에서 하락을 좀 했습니다. 예. 박원수 후보는 전 권역에서 고루 좀 그렇죠. 상승을 했는데 예. 여기서 좀 주목해봐야 할 곳이 남해안 쪽 이 4권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이 기자가 뭐 1권역과 4권역에서 네, 약간 네. 하락한 것 같다 김경수 네. 후보가. 그게 아니고 4권역에서 제일. 10.4% 포인트로 떨어졌어요. 네. 예. 반면에 박원수 후보는 그만큼 또 올랐거든요. 예, 박한수 후보는 8% 포인트 높게 네. 예, 그렇게 늘어난 지역이 두 군데나 되고 예. 특히 사권역 같은 경우는 9.6% 포인트 예. 늘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보게 되면 보면은 이제 박원수 후보가 이제 캠프를 차리고 예. 또 선거운동 체제 돌입을 하면서 예. 남해안권 이 바다 쪽을 집중 공략을 그런가요? 했습니다. 예. 아, 거제 쪽도 그렇고요. 음, 사천도 그렇고 이쪽을 다니면서 주요 공약들을 좀 발표하거나 주민들하고 스킨십을 적극적으로 좀 했습니다. 매우 유의미한 네. 좀 변화가 있었거든요. 특히 지난주 사권역에서. 저희가 거제하고 통영 조사 결과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나타났던 현상이 뭡니까?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수표가 다 그 여러 명으로 후보가 이 나눠진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네. 선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야 민주당 시장이 나올 수 있었던 아, 곳이란 네,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도 민주당이 선전하고 있다고 평가할 만큼 뭐 거제 같은 경우에는 오차범위 밖으로 민주당 후보가 지금 이기는 것으로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박한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제일 다급한 지역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남부해안 쪽에 거제하고 통영을 잡지 않으면은 이번 선거에서 질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1차 여론조사를 3주 전에 했잖아요. 네. 저희 여론조사 결과가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뭐냐면 1차 여론조사 때 이 사권역이 박완수 후보가 많이 차이 나게 지는 걸로 맞아요. 나오다 보니까 네. 그 여론조사를 보고 음. 선거 캠프에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 게 아닌가. 저희 여론조사의 힘이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을.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박한수 후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겨야 될 곳은 제대로 이기지 못하고 좀 그 덜 져야 할 곳에서는 확실하게 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게 확실하게 지는 현상이 나타났던 곳이 바로 이 남부 해안 쪽 거제 통영이었고요. 네. 이겨야 될 때 확실하게 못 이겼다고 말씀드렸던 곳은 서부 경남 쪽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남해 남부 해안 쪽에 있는 지역에서 지지율이 확 올라가니까 네. 전체적으로 확 따라 올라가는 네. 현상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선거라고 하는 건 이겨야 될 때 확실하게 이기고 져야 할 곳에서 덜 져야지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박완수 후보께 좀 여쭤봐야겠네요. 네. 실제로 어떻게 일단 그 운동을 어떻게 하셨는지 선거는 어떻게 하셨는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고 각 권역별로 그러니까 캠프마다 아마 그게 아마 계획이 있을 거고 나름의 전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예. 그런 부분도 한번 나중에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예. 그런 부분이 작용을 좀 한 것 같다 말씀을 주셨고 여론조사 방식으로 한번 좀 네. 구별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동응답이냐 아니면 네. 전화 면접이냐 네. 이 차이가 좀 큽니다.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이 기자가 실제 비교를 좀 해봤죠. 네. 경남도지사 후보 지지도를 가지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희 MBC 경남 같은 경우는 이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했고 뉴스원 얼마 전에 했는데요. 전화 면접 100%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11일, 12일 이틀 동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전화조사원이 인터뷰 방식으로 이틀 동안 했습니다. 김경수 후보가 45, 박완수 후보가 38, 전희영 후보가 2% 이렇게 나왔는데 네. 두 후보 간 격차가 오차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7% 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저희가 조사한 자동 무선 응답 방식에서는 네. 김경수 후보와 박완수 후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초박빙인 상황이고 네.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직접 전화로 여론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좀 높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랄까 저관여층 이런 분들도 이제 응답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솔직한 의사 표현 같은 것들. 네, 네. 그렇게 생각이 좀 이번에 들기도 여론조사 지금 뉴스원 조사도 네. 말씀하셨지만 숫자가 참 묘해요. 이게 지금 두 어떤 게 후보의 묘하다고 격차가 예.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5거든요. 네. 7이에요. 딱 7에 걸려 있어요. 어. 그걸 벗어나면은 저희가 ARS 조사하고 전화면접 조사가 좀 방향이 엇갈렸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나 예, 예. 이럴 텐데 딱 그 안에 들어오니까 예. 다 오차 범위 아닙니다. 좀 이렇게 분석이 지금 어렵죠.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 결집 현상은 분명히 다 확인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이전에는 벌어졌던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점점점 붙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추세로 보면은 어디까지 붙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전화 면접을 보면 좀 덜 붙은 것 같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번 ARS 조사하고 같이 두 조사를 뭐 조금 더 데이터를 넓혀서 저희가 해석을 해보자면 김경수 후보가 박완수 후보와 비교했을 때 초박빙 약간 우세, 박빙 우세 요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아니면 그것도 의미 없다고 하면 거의 초박빙 수준이다. 이렇게밖에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ARS는 어쨌든 거침없이 답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전화 면접은 사람을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그런 네. 부분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정권이 어디이고 누구에게 권력이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그 특히나 이제 보수 표심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약간 좀 자극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 이거는 그 지지 후보 없음에 대한 변화가 지난번 그 저희 조사에서도 확인이 돼요. 네. 지난번 조사에서는 지지 후보 없음이 8.4%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4.5%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고관여층이 응답을 하면서 솔직한 응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가정을 한다면 예.
고관여층 그러니까 고관여층 사이에서는 거의 다 결집이 이루어졌다. 음. 그러니까 후보 가지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전화면접 조사의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훨씬 숫자가 높을 거거든요. 아직 고민하는 사람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경남 교육감 후보 여론조사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3선으로 이제 물러나면서 현직 프로그램이 사라져 있는 상태죠. 거기다가 다자 구도까지 겹쳐졌는데 결과는 좀 보실까요? 자, 결과는 송영기 예, 20.1%, 권순기 후보 19.8%, 김상권 10.5% 수로 나왔는데 어제 김상권 후보 사퇴했죠. 네. 예, 그리고 오늘은 김승호 후보가 또 사퇴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4파전이 됐습니다. 예, 4명으로 좀 줄었고요. 앞으로 이 후보들 지지율에 변동이 생길 것 같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단일화를 하면 사퇴를 하면서 네. 뭐 예를 들면 모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발표도 했기 때문에도 그런데 근데 이 교육감 선거는 뭐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이제 후보가 누군지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모른다는 응답, 그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 후보 경남교육감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누군지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봤는데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 총장, 그 진보 진영에는 지금 송영기 전 정교조 경남 지부장이기도 하고요. 예. 또 좋은 교육감 만들기 경남 시민연대 선출이 된 후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준식 전 지수중학교 교장, 그리고 오인태 전 남정초등학교 교장 독자 행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상권 후보는 지금 사퇴를 했는데 뭐 단일화 압박이라든가 뭐 사실과 다른 얘기들 때문에 부담이 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사퇴를 했고요. 지금 김상권, 김승호 후보 사퇴를 해서 지금 4파전이고 아무래도 이제 점점점 이 내일 이제 최종 후보 등록 마무리가 되겠지만 그렇죠. 권순기 또 송영기 두 후보의 각축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일단 내일 한번 기다려봐야 됩니다. 또 어떤 후보가 내일 저녁 6시까지 어떤 또 결정하실지 봐야 되는데 글쎄요, 그 교육감 지금 그 평론가님 우리 그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워낙에 또 많은 분이 나와 계신 그런 상황이고 저희 언론에서도 이게 조명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예, 교육이라고 하는 또 그 의제 자체가 워낙에 광범위한 데다가 또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우리 학부모들한테 또 관심이 있잖아요. 보통 네. 교육감 후보들은 또 그런 좀 한계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은 가져야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예, 이게 정당 공천은 못하게 해놓고 또 이념적으로 진보와 보수 단일로 후보를 만들어야 당선이 되는 이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네, 너무 후보가 난립하는 바람에 어떤 후보가 어떤 교육 정책을 그 공약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나의 이념적 성향과 가까운 사람을 투표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하고 러닝메이트제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교육장을 뽑은 다음에 교육장이 교육감을 뽑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각 지역별로 교육장을 뽑고 예. 교육지원청이 있으니까 그렇죠. 교육장을 오히려 더 아하. 뽑고 난 다음에 그 교육장은 굉장히 작은 단위에서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생각은 못 그 해봤는데 지역분들은 더 잘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다음에 그 교육장들이 교육감을 뽑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에 관해서 논의하는데 네네. 이게 이제 계속 그 교육감 선거를 저희가 반복해서 하면서 이제 문제가 발견이 된 거잖아요. 네네. 제도적인 보완이 제가 볼 때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일반적인 뭐 지방선거 투표할 때보다 이 무효표가 한 2배 가량 높게 나오고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몰라서 그냥 찍었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렇죠. 예. 물론 교육계 내부에서 바라볼 때에는 만약에 시장하고 러닝메이트제로 간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교육 예산도 너무 많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기존의 교육계의 독자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는 충분히 하실 수는 있겠으나 그동안의 부작용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우리가 직선제의 취지가 자꾸 이렇게 그 뭐랄까 빛이 발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 제도적 보완을 하지 않으면 예. 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논의를 좀 많이 해봐야 될 제도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저희 경남도지사 후보 지지도는
깜깜이 기간 바로 전인 2주 후에 저희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때 또 공개를 해드리겠고요.